여러분은 공공 화장실 세면대에서 이러한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티슈는 한 장만.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과연 2장씩 뽑아 쓰던 사람이 한 장만 뽑았을까요? 우리의 많은 행동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런 것을 심리 용어로 스트루프 효과라고 하는데요. 가령 식당 문을 열 때 당기세요라고 써놔도 의리에 무의식적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는 심리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순간 바뀌는 화면의 글씨를 읽어보도록 해보았는데요. 먼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이라고 각각의 색깔에 맞는 글씨를 보여주었더니 사람들은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록색 색깔로 파란색이라 써놓고 빨간색 색깔로 노란색으로 써놓는 식으로 색과 글자를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읽기가 불편하다고 답변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스트루프 효과인 것입니다. 의식은 파란색이라고 읽어야 하지만 무의식은 초록색으로 써놨기에 초록색으로 읽고 싶은 것이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성적인 습관에 의한 행동까지 제어하려고 해봐야 헛일인 것이죠. 소비자는 절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가령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위에는 이러한 문구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Save Energy, Save Us. 이거야말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누가 손을 씻으면서 지구를 걱정할까요? 모두 언어 낭비인 것입니다. 차라리 지구를 구합시다, 자원을 아낍시다 대신 먼저 손 한 번만 털고 뽑으면 한 장만으로 충분합니다와 같이 당장 할 수 있는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우리는 쓸데없는 언어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낭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관성적인 습관에 의한 행동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위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문구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이러한 언어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단언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언어에 돌직구를 던지는 기술을 익혀 단언의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전면 배치로 정면 돌파하는 기술을 익혀 내 상품의 확신과 자신감을 피력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을 강조하여 고객이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독려하는 단언의 기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리포터나 쇼호스트, 아나운서 면접을 보러 오는 지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 오프닝에 목쓴 겁니다. 3분 자기소개 시간을 주면 그중에 3분의 1은 어디서 따온 멋진 문구를 낭독하거나 시를 읽거나 독백하거나 춤을 추거나 마술을 하거나 연기를 하면서 시간을 버려버립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자신을 더 알리기에도 모자란데 말이죠. 자고로 서론 생략 시대입니다. Get to the point. 주제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한 사무실을 방문해서 미팅을 하려는데 회의실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Let's cut to the chase. 여기서 회의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 이런 거죠. 방송용어로 마가 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송하다가 진행자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순간 정적이 흐를 때 우리는 마가 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담 현장에서도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는 마가 뜨는 일이 있죠. 가령 상대가 곤란한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즉답하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는 상대를 아주 의심스러워하고 뭔가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죠. 명품 패딩을 사러 왔어요. 이거 충전재 거의 깃털이죠? 인조 솜털이 더 많은 거 아니죠? 이랬는데 예 이러면 상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고객이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여지의 순간에 고객은 안 사도 돼. 다음에 사도 되지. 더 알아보고 이렇게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단언의 기술은 먼저 단언을 내서 이를 원천봉쇄하고 미루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윌리엄 반스 예일대 커뮤니케이션 센터장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노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노라고 부정하지 않는 편이 교섭도 잘 되고 존경받고 뭐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그래서 뭐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노라고 하지 말고 노라고 할 상황에서도 우선 yes라고 하고 그 다음에 but으로 반론하는 게 좋습니다. 하하, 천만에. 이 사람 협상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아니면 협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협상 해본 사람은 압니다. 노는 정확히 노를 밝히고 가는 게 서로 안 힘들다는 걸. 실제 저희는 협상을 참 많이 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투 또 뭐 아니면서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더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다반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 확률 더 떨어집니다. 많은 세일즈 책에서는 상대 말을 일단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논리를 펴라고 하죠. 물론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응답하라는 건데 그럴까요? 모호하게 말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말투는 상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해하게 하고 논조가 흐려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말의 형식에서 패배주의가 묻어나는 거는 견뎌도 말의 논조가 흐리멍텅한 거 못 견딥니다. 또 상대의 핵심 질문에 머뭇거려서도 안 되죠. 이불이 너무 비싼데요? 이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죠. 천만에요. 침구는 제2의 피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인생의 3분의 1을 붙어 지낼 수는 없죠. 침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쓰는 거면 결코 비싼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단언을 하는 거죠. 너무 비싸요라고 할 때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의 부정 응수를 하는 게 바로 단언의 기술입니다. 저 길을 갈 때는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죠. 말도 때로는 직선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빙빙 돌리거나 한번 생각한 뒤에야 나중에 알아듣게 되는 거. 이 위급한 영업 현장에서 꽝입니다. 단언의 기술은 상대의 논리를 빠르게 뒤집을 때도 좋죠. 제가 그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갔는데 한 부동산 투자자가 제가 PT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래요. 저기 장 소장님, 저 강남은 집값만 비싸지 휴식 공간 하나도 없고요. 참 불편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정면으로 응수해야 됩니다. 천만에요. 강남구에만 100개나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반대 급부 선언을 격하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논리가 바로 뒤집히는 거죠. 저기 지고 들어가고 막 인정에 들어가서 굽히고 들어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번 챕터에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차가 이상해요. 그래서 정비소를 갔습니다. 그 카센터 사장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 이러면 염려가 뿅 사라지죠. 내 차 상태는 그대로인데 단언의 말 한마디에 내 걱정을 씻겨버립니다. 반대로 심각한데요? 이렇게 다니다가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단언을 하면 이 다음부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가 요구하는 대로 수리비 내 지갑에서 다 꺼내줍니다. 자, 이렇게 단언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셨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언의 기술을 쓸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학습해 보십시다. 언어는 타인에게 도달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도달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상대를 지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이 턱이 좀 나온 고객한테 이게 턱이 좀 나오셨네요 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 상대에게 언어가 전달이 됐죠. 턱이 나왔다고. 그러면 상대에게 전달됐다고 만족할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 속을 막 휘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울을 보면 턱만 보이고 밤낮 자신의 턱이 막 솟아올라가는 착각까지 빠져들어서 결국 성형외과에 돈을 지불하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단언의 기술을 쓰려면. 정답은 동사의 답이 있습니다. 서술어의 답이 있습니다. 21세기 고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어 쓰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동사부터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집에 아들이 왔어요. 엄마한테 저는 배가 고프므로 어머니께서는 밥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밥 줘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차려놓은 밥을 먹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엄마도 이상한 거죠. 밥 먹어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당신은 지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요. 보세요 저를. 자, 어느 게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듭니까? 후자죠. 당신은 이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받으세요 이거. 자, 어느 게 빨리 움직입니까? 동사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힘 있는 동사가 전면 배치되면 상대를 빨리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가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표어인데요. 들어보시겠어요? 걸어요, 짧은 거리. 함께 타요, 대중교통. 이것도 다 지금 동사가 전면 배치가 된 거죠. 이 원칙에 잘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의 정면 돌파를.
미국의 저가 항공사 중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아십니까? 굉장히 싸거든요. 얼마나 싸냐면 어떨 때는 저 버스비보다도 쌉니다. 정말 쌉니다. 자, 여기에 사장, 허브 켈러 사장이요. 한 번씩 그 이벤트성으로 일일 승무원 서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스튜어디스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스튜어디스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이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하는 멘트가 압권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비행기 타지 마세요. 돈 많아요? 우리 비행기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자, 처음 만났고 시간이 없는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찾아뵌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제가 만나뵌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씩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프라이머리 이펙이란 말이 있죠. 마케팅 용어 중에 초두 효과. 먼저 말한 말이 먼저 꽂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기술은 내 메시지를 강한 확신을 담아서 찍어 누르듯이 동사의 힘으로 말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선글라스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사십시오. 선글라스는 참 그 건강에도 좋고요. 자외선 차단 자 이런 거 하고요. 단언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화장품은 결코 눈가 주름, 눈가 잡티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당신 오늘 아침에도 아이크림 발랐습니까? 근데 주름 쫙쫙 펴져요? 천만에. 갈수록 주름은 짙어지죠. 피부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눈가 잡티는 선글라스 생활하러. 자,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러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정면 돌파를 한 거 아닙니까? 단언을 한 거죠. 하나만 더. 샐러리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유 뭐 향수 뿌리지 마시고 샐러리 어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100% 자연 성분을 쓴 향수는 없습니다. 향수는 다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학물질을 몸에 뿌리는 거고 코로 흡입하는 겁니다. 샐러리를 드십시오. 샐러리는 사람 몸에 천연향을 좋게 합니다. 이러니 그 어떤 향수 뿌리는 것보다 샐러리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언을 하면 고객의 설득 메시지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언의 기술의 두 번째 부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할 때는 우리의 메시지에 정면 돌파를 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빙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가듯이 나의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분명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상대편한테서 설득의 느낌으로 쭉쭉 자라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습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I want it, it's mine. 내가 저걸 갖고 싶으면 그건 내 거야! 이런 거죠. 그 아이들은요, 재고 따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거 내가 가져볼까? 저거 내가 가져도 될까? 뭐 이런 의심 안 하죠. 그냥 원하면 그냥 내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설득에도 미루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늘 미루죠. 아니, 다음에 할게요. 저 자료 주시면 일단 그 가지고 가서 나중에 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우리가 뭐 주잖아요, 뭐 자료. 그러면 브로셔든 리플릿이든 받으면 저 집에 가서 저 배우자랑 상의해보고 뭐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늘 듣는 얘기죠. 세일즈나 영업하시는 분들 숨 쉴 때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그 뭔 얘기예요? 싫단 얘기예요. 거절이죠. 그 아직도 순진하게 그거 정말 집에 가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서 집에서 막 상의해보고 연락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신과 헤어지면 바로 버립니다. 당신도 그랬으니까. 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쉬운 명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해야만 움직인다는 거죠. 즉,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당장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식당을 찾고 식품이 필요하면 슈퍼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겨울에 자동차 온열 시트를 판매할 때였는데 브랜드나 재질, 기능, 원리 다 필요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저 아침에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 차를 딱 탔어요. 어우 추워. 어우 손잡이 어우 추워. 히터를 딱 틀었더니 막 얼굴 베일 듯한 찬바람이 나옵니다. 예열이 돼야 되는데 그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못 기다리죠. 고객께서는 저 엘리베이터 닫힐 때 누가 타면 짜증나죠. 타면 일단 버튼 누르잖아요. 닫힌 버튼. 저 커피 자판기 누르면 손부터 들어가십니다. 노래방 간주 점프 못 들으시죠? 이런 분들인데 그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이 온열 시트는 차에 딱 앉자마자 그냥 엉덩이를 그냥 뜨끈하게 그냥 괄약근이 풀릴 만큼 데워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고객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탁 건드려줘서 빨리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성 접근과는 달리 필요에 의한 상품이 아닌 경우가 하나 있어요. 고관여 상품들에서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데 보험이 그렇습니다. 먼 미래 일이잖아요. 뭐 지금 필요합니까?
안 들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자,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지금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할게요. 고객이 늘 나오는 얘기죠. 이럴 때 지금 당장이라는 키워드가 없다면 사실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지금이에요. 지금이랑 상관이 없어도 지독하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자산 컨설팅을 한다면 이렇게 지금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에 지금 정확히 얼마의 현금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금 내 지갑에 지금 뭐 몇만 몇천 원이 있지. 이거 세고 다니면 이게 비정상 아니에요? 모르죠. 보통 지금 당신 지갑에 얼마 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한국에는 평소 지갑에 평균 7만 7천 원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이 8만 1천 원, 여성은 7만 2천 원, 50대가 9만 3천 원, 40대가 8만 8천 원, 30대가 8만 1천 원, 20대가 4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갑에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눈과 발이 달려서 주말만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기억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지? 지난주에 내가 지갑에 있던 돈 기억도 못합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사라질 돈이라면 삼성생명 금고에 넣어두십시오. 복리와 비과세로 눈덩이처럼 불려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저축 후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죠. 아,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막 쓰다가는 비극적인 인생 이벤트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 지갑 속의 돈이 지금 당장 소비용에서 저축용으로 용도 전환만 되면 앞으로 어떤 큰일을 해줄 수 있는가를 자극시켜주는 거죠. 어린이 영양제,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방송할 때였는데 멘트는 이거였어요. 지금 성장이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었거든요. 지금 먹는다고 자고 났더니 오우 쭉 컸네? 뭐 죽순입니까? 아니잖아요. 티가 안 나죠? 이럴 때도 지금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유아 때 건강은 성인 건강의 밑거름입니다. 어릴 때 잘 안 먹고 뭐 이 병치레도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하고 어릴 때 잘 먹은 아이들하고 성장이 다르죠. 성장은 유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중학교 2학년하고 남한의 초등학교 4학년하고 키가 똑같아요. 뭡니까? 후천적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후회되는 게 있죠. 아유, 더 먹고 더 크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을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저 중간고사 망치면 기말고사 잘 보면 됩니다. 유년 시절 아이의 성장의 때를 놓치면 평생 아이와 부모에게는 정말 소모적인 후회만 남습니다. 흘러간 강물 돌이킬 수 없듯이 지금의 시기를 딱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후회의 그림자를 머릿속에 계속 입력시켜주는 지금. 저 수입 자동차 판매하는 딜러들이요. 그 고가의 컨버터블 팔 때 늘 쓰는 멘트가 있어요. 그 컨버터블,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차 있죠. 지금 아니면 언제 타려고 하세요? 이거거든요. 좀 나이 들어가지고 뚜껑 열리는 차 타면요. 돈 있고 능력돼도 그 차 타면 주책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젊을 때 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을 강조합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교육 상품을 권한다면 유아기는 두뇌의 대부분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36개월 전후로 해서 두뇌 발달이 놀랍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호기심과 궁금증이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아이의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달라지죠. 그 시기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평생의 정서와 인성, 지성, 학습 태도는 지금 결정됩니다. 여기 지금을 강조하는 거죠. 저 학년 올라갈수록 시간과의 싸움이죠. 볼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지금 여유로울 때 지금 많이 읽히세요. 이런 거죠. 아이가 저기 고3이 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 10배 비싼 고액과외라도 뭐 수능 점수 올릴 수만 있다면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오릅니까? 안 오르지. 저 소나기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지. 마찬가지로 지금 가랑비를 촉촉히 적셔주시는 거야. 지금이에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지금을 강조한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마케팅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 홈쇼핑에 타임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이 널리 쓰이는 수법인데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쇼 호스트가 막 독려를 하고 막 째깍째깍째깍 시계 소리 들리고 남은 시간이 막 깜빡거리고 막 고객의 오금을 저리게 합니다. 이러면 고객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홈쇼핑 방송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홈쇼핑 방송 시간 1시간 중에 앞에 50분 매출하고요. 마지막 방송 끝나기 10분 매출하고 비교해보면 마지막 10분 매출이 더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을 강조하는 거. 5분 남았네요? 3분 남았네요? 기회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기업들의 지금을 강조하는 예를 한번 볼까요? 네. 배의 통 세일은 순식간입니다. 세일 안 하는 곳에서 세일을 하네?
순식간. 이거로 아주 재미를 봤습니다. 순식간이라는 거죠. 학기 초를 놓치면 2학기를 놓친다? 한 교육회사의 카피였고요. 이건 뭘까요? 예, 술 광고입니다. 오늘 밤 TV쇼는 재방송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 인생의 재방송이란 없다. 조금 즐기자. 예, 이건 뭘까요? 자동차 프로모션인데 연말에 사람들이 차를 안 사요. 내년은 넘어가지. 그래서 12월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회하거나 기회하거나. 차값 프로모션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달 차인데 지금 사셔서 기회를 잡으시고 저 후회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가지 예를 보셨죠? 너무 지금을 강조한다. 세일즈가 원래 그렇다니까요. 저 심지어 빌 게이츠도요. 현역 시절에 직원들을 독려할 때 계속 right now를 외쳤었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도 선거 유세할 때 now more than ever,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을 외쳤습니다. 투발루 공화국의 총리가 예전에 전 세계를 향해서 긴급 메시지를 보냈을 때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Right now,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이 수면이 상승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도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 나라의 설득 메시지 다음이 있나요? 없지. 우리의 세일즈에도 다음이 있을까요? 없지. 고객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충족돼야 됩니다. 지금 그 상품이 필요한 이유를 깨우쳐주고 자극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지에도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애를요, 오늘 아침에 무슨 옷 입혀 보냈더라? 기억도 잘 못하고, 어제 내 돈 주고 사 먹은 식사인데도 어제 내가 뭐 먹었더라? 기억도 못할 수 있는데 고객이 당신을 돌아서서 계속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번 차시 창을 딱 닫고 다시 업무로 돌아가시면 장문정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 저는 안 하죠. 그래서 더 지금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참고서가 있으면 뭐합니까? 서점 가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내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 쳐다보면 뭐합니까? 돈 주고 사 먹어야 내 몸에 유익하죠. 길 지나가는데 저 여자 너무 이쁘다. 또는 저 남자 너무 잘생겼다. 그럼 뭐합니까? 가서 말을 걸어야 내 연인이 될 수 있죠. 땅에 아무리 큰 돈이 떨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허리 숙여서 주워야 내 돈이죠. 이 모두는 작은 수고에서 출발합니다. 허리 숙이는 수고, 뭐 어디 가는 수고, 말을 거는 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도 그거 뭐 가만히 바라보면 뭐합니까? 돈을 구매하든 사인을 하든 뭘 하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신용카드를 꺼내는 작은 수고만 있으면 됩니다. 구매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을 강조하는 것이 이 챕터의 기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행업체 세일즈 코칭을 하면서 만들어준 멘트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행사에 전화를 합니다. 막 얘기를 하고요. 예, 알겠어요 하고 끊습니다. 고민되는 거죠. 해외여행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뭐 다음에 가지 뭐 하고 끊습니다. 이럴 때 미루지 않게 하는 세일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여행업체의 전국 대리점에다가 제가 다 매뉴얼을 비치해놨는데 그 매뉴얼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고객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고객님, 행복은 저축되지 않아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행복이 저축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라고 도리도리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늘 행복을 저축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가지 뭐. 지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년에 가지 뭐. 지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은퇴하고 하지 뭐. 이렇게 늘 자기 위안을 하고 미루죠. 하지만 정작 나이 들어서 여행을 가면 남들은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올 때 나는 의자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고 좀 앉아야겠다. 남들 멋진 풍광에 탄성을 내뱉을 때 나는 기침만 내뱉습니다. 남들 설레임에 가슴이 떨릴 때 나는 다리만 후들거립니다. 그 다리가 떨리죠. 남들 기쁨에 행복해할 때 나는 지루함에 감흥이 없습니다. 청춘의 때를 놓친 거죠. 남들은 친구하고 여행의 즐거움을 나눌 때 나는 외로움에 고독만 남습니다. 여행은 지금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인 거죠. 잊지 마십시오. 고객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결코 먼 미래를 생각 못해요. 그러니 고객한테 저 고객님이 앞으로 뭐 이렇게 되시면 이런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에 다음 이 시간에는 결코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마케팅팀과 영업팀이 사이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두 부서는 늘 대립하고 싸우는 측면이 강한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업 쪽은 당장 매출을 내야 하고 마케팅 쪽은 브랜드와 기업 이미지 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할 숙명이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자동차 업계에선 새로운 신차 모델이 나오면 출시 전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전부터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영업부는 당장 오늘 매출이 중요할 뿐이죠. 물론 우리는 파도가 아닌 바다를 봐야 합니다. 단기 매출만 쫓다가는 브랜드가 무너지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려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작전을 짤 때는 고객의 머리를 먼저 선점해버리는 단원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맥락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의 처리 지침이 되고 자리를 잡아 맥락을 결정짓는다는 심리입니다. 쇼핑몰에서 생애 첫 구매 고객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치를 사 먹었는데 처음 감동받았다면 그 이후 다른 상품에 대해 실망해도 이번엔 뽑기를 잘못했나 하고 계속 구매하지만 처음 사 먹은 갈치가 별로였다면 두 번 다시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온 정보가 이미 특정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이죠.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주의 감소 현상과 중요성 절감 현상이 있습니다. 주의 감소 현상은 처음 들어온 정보가 제일 강하고 그 뒤이어 들어오는 정보에는 점차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질수록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중요성 절감 현상은 맨 처음 들어오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뒤이어 나중 들어오는 정보일수록 점차 가볍게 취급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심리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단언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귀결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을 강조하며 언어의 돌직구를 던지십시오. 당신은 지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세요 저를이 상대를 더 빨리 움직입니다. 자신의 상품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생각해보고 그 상품을 소개하는 말들을 힘있는 동사로 만들어 보세요. 돌직구를 날리는 시대죠. 서론 생략 시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차피 목적성 접근이죠. 그러니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되고 또 목적성 접근이니 말할 사람은 본인의 목적만 빨리 밝히면 됩니다. 과거에 상담을 할 때는 우선 아이스 브레이킹이 많았죠.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날씨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참새 얘기 뭐 이런저런 웃긴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듣고 싶은 말만 빨리 얘기해주는 시대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언어도 애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는 거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단언의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우린 어떤 동사를 쓰라고 그랬죠? 힘 있는 동사를 전면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라 하는 힘 있는 동사를 쓰는 거죠. 세일즈에서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우리의 인생에 다음에는 없죠. 세일즈에 결코 다음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을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언의 기술을 써서 더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